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부터 보시면요. 빅조 최근의 종목들인데요. 15.9%, 그리고 오스템이 0.9%로 포트 제외시켰고요. 네이버가 17.7%, SNK 15.2%, SM라이프 디자인 8.4%로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 냈고요.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로 포트 제외됐고 보성파워텍 M게임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2.7%, 10.1% 수익 냈습니다. 자, 다음은 보령제약이 12.9%고요.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은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1%, 그리고 HMM은 20.2% 수익 내고 포트 제외시켰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수익 구간에 포트 제외되기도 했고 신성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안랩이 0.4%로 포트 제외, 한전산업이 4.1% 포트 제외시켰죠.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5종목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성창투를 손절가 터치하고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포스가 23.6%, 금호석이 17.9%, 남해화학 0.5%, 대상이 4.5% 지금 손실 중입니다. 네, 도너리 종목들 좀 시장에 영향받으면서 변동성도 좀 있고요. 아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AS 들어보기 전에 또 오늘 종목 추천도 해주시는 날이죠. 그 전에 시장 점검부터 듣고 가볼게요. 위원님 오늘 계속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진짜 좀 고민인데 사실 뭐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장 관련된 부분은 일단 코스닥 쪽이 지금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IT 관련 섹터들 반도체라고 할 만한 그런 섹터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시세를 주고 오늘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오전에 좀 반짝했다가 오후쯤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이후에 뭐 조정 이후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워낙 강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한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뭐 굉장히 강한 그런 테마주로 좀 변신을 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한국전력 내에서 보면 그 한정 기술이라든지 기존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돌면서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테마주들의 성격을 봤을 때 보통 이제 테마주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체로 이렇게 폭발적인 막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힘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두 종목 대장주들 위주로 일단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형태 그 정도로 움직일 때는 이후에 계속되는 테마들의 흐름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뭐 우리 기술도 상한가고요. 원전 관련주들 지금 상한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원전 관련주 내에서의 뭐 중소형주들 시세가 한 번씩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이번 6월달 한 달 내도록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테마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뭐 전략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테마들이 좀 길게 간다 하더라도 이번 주 이상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뭐 제가 아침 방송에서부터 뭐 잔소리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흐름이에요. 지금 고가권을 넘기면서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인데 장 마감 때까지 이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자동차 관련된 이 대형주 섹터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상승세 흐름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반도체가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좀 대단하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저항 추세대를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의 지켜주는 흐름이 IT에서 나와주고 그리고 자동차군들 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좀 상승 흐름들이 쭉 이어진다고 하면 대형 섹터 하나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 거기서 뭐 나쁘지 않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 하면 굉장히 강한 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00포인트까지는 시장이 열려 있다. 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3,300까지는 좀 무난하게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 지금 추세 흐름이 이렇게 이제 잡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이 추세대 흐름대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간다 하면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상승 여력 남아 있다면서 괜찮은 시장 나타날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자, 메디포스트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보시면 한 4거래일 연속해서 하방으로 지금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3만 원이라는 이 가격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라운드 피겨를 좀 지켜주면서 오늘 아래 꼬리가 잡히는 모습인데 장 마감 때까지 이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 이 모습대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앞에 보시면 이제 박스권 흐름 보이던 구간에서의 변곡점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거래량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카티스템이라고 해서 이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데요. 요게 지금 일본에서는 임상 3상이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국내에서 이 생산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카티스템이라는 이 상품에 대한 좀 생산을 그리고 판매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회사의 이제 이뮤니크 제대혈로부터 이렇게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인데 제대혈로 이렇게 그 메디포스트가 제대혈 이제 보관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를 함께 좀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세포 치료제라는 부분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뭐 세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손상이 덜 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제대혈인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좀 더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부터는 좀 부각될 가능성 높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보게 되면 큰 흐름상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큰 흐름의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일단 저점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든지 하는 그런 신규 매수를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하는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최근에 이탈시켰던 가격이 31,600원에서 700원 부근의 지지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이 가격대 위로 주가 올라오고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점 매수 노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더 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섹터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고 그리고 하락 트렌드를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3만 원이라는 이 가격 지지선과 앞에 이제 보이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는 제가 AS 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제 이중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11선 이탈시키면서 약간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 해서 외인들 매수세 좀 괜찮게 들어오다가 금요일 날부터 해서 지금 보면 금요일 오후장에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만약 수급적인 부분으로 다시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수세가 신규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점을 잡고 돌릴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뭐 저점 매수권 에서 들어온 그 외인들의 수급 동향 단기적으로 뭐 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뭐 높은 가격대에서 샀다든지 아니면 뭐 저점에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대에서의 외인들의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아마 요 저점 22만 원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뭐 바닥권 한번 만들어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좀 강하게 해왔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괜찮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아마 확인을 좀 하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다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뭐 7월부터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셋째 주, 6월 셋째 주 이후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에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실적은 기존에 좋은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박스권 하단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믿으시고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의 여러분들 공략 하신다면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들에 대한 뭐 의문을 좀 얘기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 생각에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무난하게 실적들이 나와줄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일단 가시권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는 좀 괜찮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남해화학인데 뭐 대북 지원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고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곡물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듯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가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이제 기상 이후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 소비와 이제 밀 소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비축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량이 1년치도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수급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고 그렇다면 이 작황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비료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신사업 진출한 부분, 뭐 암모니아수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업체들 이제 연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좀 진출한다라고 지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져 있고 윗꼬리 달고 이제 한번 밀렸던 5월 25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괜찮게 주가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00원 정도의 저항이 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대 상단 까지 전고점 고점 구간인 1,7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추세 저항 자리, 추세대 상단 자리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인데요. 대상은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3만 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의 이 저항 자리로 놓여 있던 3만 원을 지금 돌파하기 위한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강한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흐름은 아마 요 파동을 좀 수렴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초부터 해서 단기간에 한 20% 정도의 시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한 절반 폭 이하로 한번 밀려 내려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반등이 한번 나와주고 오늘 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이런 식으로 파동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수렴을 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저항 자리에서 그런 흔들리는 파동들이 많이 만들어진 이후에 고점을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고점을 그럼 돌파하고 간다라는 근거는 결국은 뭐 실적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대상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식품들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놓여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적인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이 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부에 찍히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지금 뭐 5월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아래꼬리 잡고 저점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점 공략 충분히 할 수 있고 좋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포트폴리오에 한전산업을 제외를 시키고 대성창투를 편입을 시켰는데요. 한전산업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나빠서 빼는 게 아니라 시세에 조만간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 AS가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성창투 역시 굉장히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준석 관련주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뭐 넥스트아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보산업이라든지 이제 급등이 나와줬는데 대성창투가 딱히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 편입하고 나서 아침에 딱 그 손절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한 새우가 정도를 딱 깨고 나서 지금 반등이 딱 나온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 종목 만약에 지금 아직 손절을 못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손절을 못했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기준을 좀 새로 잡아 드린다면 21선 부근까지는 한 차례 정도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면 거기서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고 사실 오늘 뭐 만약에 신규 종목 편입이 안 됐다라면 손절가를 한 차례 정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4,200원 이하로 수정을 해서 끌고 갈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포트폴리오 5종목이다 보니까 요 종목 그냥 손절이 된 걸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매수 포인트는 이준석 관련주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TS 인베스트먼트 때 이야기 드렸던 크랩톤 관련주라는 부분에서 상장 실질 심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거를 생각을 한다면 7월 정도 그리고 한 8월 정도 늦어도 제 생각에는 뭐 5개월이기 때문에 한 뭐 9월 정도에는 상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빨리 될 때 7월 정도라고 하면 6월부터는 관련된 이슈, 이야기, 뉴스 계속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받아봤는데요. 약간 아쉽습니다. 한전산업을 제외를 시키고 지금 대성창투가 들어갔었는데 손절가 터치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이 또 공개가 돼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일단 한일네트워크스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네. 한일네트워크스는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소형주고요.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은 이제 보시는 건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듯이 IT 장비 유통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이제 금융권에서의 이제 이런 IT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용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 급등 나온 이유가 사회이사가 이제 하버드 출신인데 이준석 지금 후보와 동문이다라는 관련주로 이제 좀 엮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1일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지금 관련주들 제 생각에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다시 한 번 더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한일네트워크스의 실적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올해 1분기에 한 3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게 이제 연간으로 따진다면 한 100억 정도 또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시가총액 877억이니까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뭐 테마주들 우리가 이제 고점권에서 한 번씩 공략할 때도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고, 주식을 좀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다 보고 계시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사고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고점권에 있을 때도 이 종목은 실적 대비해서 뭐 하나도 고평가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600억으로 나왔고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1000억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 2018년도도 한 97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던 종목인데, 증권업 자체가 이제 소외받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평가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어찌됐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4분기로 생각했을 때 2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두나무 관련된 상장 이슈를 갖고 있다. 두나무라는 회사가
이제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나무가 이제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분을 한 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하고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딱 들이댔을 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투자증권은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마주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제 4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을 생각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고점권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뭐 세력들이 이 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이 두 종목들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